오늘은 문명들 사이에서 유일하게 여성이 주체였던 고대 인도의 성문화입니다. 세계 4대 문명들 중에서 인더스강을 중심으로 발전한 인더스 문명은 현대와 가장 비슷한 형태의 도시를 구축했던 문명이었죠. 고대 인도는 고도화된 문명을 바탕으로 수공업과 재련 등의 기술도 크게 발달시켰습니다. 양질의 물건들을 생산하다 보니 시장도 발달했고 배를 이용해 무역도 했죠. 이전 영상에서도 언급했던 적이 있었는데 보통의 사람들은 먹고 살만해지면 다른 쪽으로 눈이 돌아가기 마련입니다. 생존에 대한 욕구가 어느 정도 해결이 되었으니 다른 욕구가 생기는 것이죠. 크게 두 가지로 나눈다면 사회적인 욕구와 육체적인 욕구를 들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육체적인 욕구, 그러니까 성욕은 인류와 뗄 수 없는 관계죠. 칭기즈칸이 죽은 이유를 추측하는 의견 중에 소와 왕비와 관련된 이야기가 많은 것도 러시아 제국을 몰락하게 만든 라스푸틴이 저질렀던 만행들보다 아랫도리로 더욱 유명한 이유도 다름이 아니라 인간과 성은 따로 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일반화의 오류가 생길 수도 있겠지만 복잡한 문제에 성욕을 넣으면 아주 쉽게 풀리는 문제들도 많으니 말이죠. 갑자기 이야기가 다른 곳으로 가버렸는데 정리하자면 인도의 성이 발달하게 된 것도 다른 국가들과 비슷한 이유라는 것입니다. 살만해지니까 다른 쪽으로 욕구가 발현된 것이죠. 이런 점에서 성은 그저 안 좋다 문란하다가 아니라 삶의 질을 높이기도 합니다. 개방적인 성문화는 예술과 학문도 발전시키죠. 고대 그리스의 예술품들이나 중국 도교와 방중술이 아주 좋은 예시가 되겠네요. 인도 역시도 개방적인 성이 발달하면서 예술과 학문도 함께 성장했습니다. 수많은 예술 작품이 탄생했고 성에 대한 서적도 등장했죠. 카마수트라는 다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중국이 품격 있는 성문화를 보여줬고 이집트와 그리스가 다소 문란한 성문화였다면 고대 인도는 노골적이고 낯설면서도 익숙한 느낌을 주기도 하죠. 여기서 너무 많은 이야기를 하면 본론에서 할 수 있는 얘기가 사라지니 서로는 이쯤에서 끝내는 것으로 하고 지금부터는 본격적으로 고대 인도의 성문화 이야기 시작해보겠습니다. 인도의 성을 떠올리면 아마 많은 분들은 카마수트라가 가장 먼저 떠오르실 겁니다. 카마수트라는 고대 인도에서 만들어진 서적으로 당시 고대 인도인들의 생활상이나 풍속 등을 다루고 있죠. 이름의 뜻도 카마는 사랑이나 쾌락을 뜻하는 단어고 수트라는 특정 주제에 대한 작품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카마수트라는 사랑에 관한 작품이라는 뜻이 되겠죠. 책에서 가장 유명한 것은 성생활의 질을 향상할 수 있는 기술에 대한 부분입니다. 성적인 내용이 가장 유명할 뿐이지 카마수트라 자체가 문란한 서적인 것은 아니죠. 실제로 카마수트라는 인도 문학에 많은 영향을 줬던 책입니다. 이 밖에도 카마수트라에 얽힌 이야기는 많지만 오늘은 성문화 이야기를 하는 시간이니 짧게만 다루어 보자면 카마수트라에서는 여러 가지 체유법이 등장하죠. 카마수트라에 등장하는 방법들은 소녀경처럼 다소 기괴한 명은 없습니다. 정말 우리에게 친숙한 방법들이 소개되죠. 현재 우리에게 잘 알려진 체위들을 정리한 것입니다. 인도의 문명이 인류 성에 꽤 많은 영향을 준 것을 알 수 있죠. 아무래도 방대한 지역에서 문명을 구축했고 다른 지역과의 교류도 많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현대의 성문화와 비슷하다고 말한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죠. 고대 인도의 노골적인 성적 표현은 문학과 예술로 눈을 돌리면 더욱 방대하고 사실적으로 드러납니다. 고대 인도에서 만들어진 조각들 중 체위를 묘사한 조각들이 압도적으로 많고 그 표현도 상당히 노골적인 것을 발견할 수 있죠. 그림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적이고 때로는 기괴하게 보이기도 하는 예술 작품들은 당시 인도 사람들이 성에 대해 숨김이 없고 솔직했다는 증거죠. 문화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대 인도에는 차크라프야라는 관행이 존재했죠. 외국 자료에서는 일종의 게임이라고도 소개를 하는 이 관행은 동일한 숫자의 남녀가 밤에 모여서 하는 행위입니다. 모인 여성들이 각자의 옷을 벗어서 준비된 항아리에 모두 넣으면 남성들은 그 안에서 옷을 고르고 옷의 주인과 밤을 함께 보내는 것이죠.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성욕에 관해서는 남녀의 차이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남자든 여자든 성욕을 가진 사람들은 이런 활동을 통해서 성적 욕구를 해소할 수 있었던 것이죠. 고대 인도에는 이렇게 부부가 아닌 사이에서 행해졌던 관계를 자주 발견할 수 있습니다. 탄트라 관계라는 것도 있었는데 이것 역시도 부부가 아닌 두 사람이 가졌던 관계이죠. 탄트라 관계는 아무리 쉽게 말하려고 해도 조금 어려운데 목표 자체가 신앙에서 비롯되어 영적인 깨달음을 얻겠다는 것입니다. 관계에서 오는 쾌락이 신에게 한 걸음 가까이 다다르도록 해준다는 생각이었죠. 더욱 큰 쾌락을 얻는다면 영적인 깨달음에 더 가까워진다고 믿으면서 자신의 파트너와 관계를 연습했습니다. 인도에서 시작된 탄트라 관계는 시간이 지나면서 주변 국가들로 퍼져나갔죠.
목적은 많이 독특할 수 있지만 현대의 관계와 많이 닮아 있습니다. 더욱 큰 쾌락을 위해서 환경에도 신경을 많이 썼기 때문이죠. 로맨틱한 연출을 위해서 양초를 켜고 술을 나눠 마셨거든요. 탄트라 관계를 통해서 고대 인도의 잠자리는 나날이 발전했던 것입니다. 영적인 깨달음은 몰라도 확실히 의미는 있었네요. 여기까지 보고 나면 고대 인도에서는 파트너를 바꿔서 관계를 갖는 것에 대해 상당히 적극적이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일부 일처제를 시행했지만 개인의 성욕을 남편이나 아내로부터 해결할 수 없다면 다른 방법을 동원해도 괜찮았다는 것이죠. 결혼 이후에도 파트너를 바꿔서 했으니 당연히 결혼 전에도 관계를 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개방적이었던 것이죠. 무엇보다 고대 인도에서는 여성의 쾌락을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여성의 즐거움을 최우선으로 두고 관계를 했죠. 파트너를 바꾸는 것에 적극적이었던 이유도 여성의 만족감을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여성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남성은 무능한 취급을 받았고 여성은 당연하게 다른 상대를 찾을 권리가 생겼던 것이죠. 이런 점은 다른 문명에서는 찾아볼 수 없었던 독특한 요소입니다. 물론 중국 역시도 여성의 쾌락을 중요하게 여기긴 했지만 남녀 모두의 즐거움을 강조했죠. 그리스나 로마의 경우에는 성문화가 온전히 남성들의 전유물이었습니다. 반면 인도의 성문화는 유럽 지역과는 다르게 온전히 여성들의 것이었고 동성 간의 사랑 또한 존재했죠. 그렇기 때문에 동성 간의 사랑도 남성들보다는 여성들의 비중이 훨씬 컸습니다. 두 아내를 가졌던 딜리방이 세상을 떠나자 함께 과부가 된 왕비들이 서로의 육체를 탐했다는 일화도 있죠. 두 사람은 자신들이 사랑을 나누면 아이가 생길 것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관계를 가졌던 것입니다. 이 정도로 개방적인 성문화라면 당연히 혈육과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가 빠질 수 없죠. 현대인의 시선으로 봤을 때 같은 핏줄과의 관계라는 것은 금기시되는 이야기입니다. 중세나 근대에 일어났던 같은 가문과의 사랑도 먼 친척끼리의 결혼이었죠. 하지만 고대 인도에서는 너무 가까운 사이에서 일어났습니다. 부모와 자식 형제 간의 사랑이 고대 인도 문학에 자주 등장할 정도이죠. 물론 기록된 모든 일화들이 사실은 아니겠지만 자주 등장한다는 것은 그만큼 많이 보였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리스 신화에서 도둑의 신과 전쟁의 신의 존재를 통해 고대 그리스의 도둑이 기승을 부렸고 전쟁이 빈번했다는 것을 단면적으로 볼 수 있듯 고대 인도 서적에 등장하는 수많은 이야기들은 같은 혈육과의 관계가 꽤 많았다는 것을 보여주죠. 상당히 충격적인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고대 인도에는 교육도 있었습니다. 물론 현대에 만들어진 교육과는 다르지만 관계가 주는 즐거움과 만족감을 많은 이들에게 알리고자 진행했던 교육이죠. 그런 점에서 카마수트라도 교육 도서로 통하기도 합니다. 고대 인도인의 관점에서는 말이죠. 고대 인도에서 교육은 보통 책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필수적인 정보처럼 받아들여지긴 했지만 누군가 강요하지도 않았죠. 책에서 가르친 내용들은 잠자리를 더욱 즐겁게 하는 방법이나 쾌락이 더욱 커지는 방법들이었습니다. 현대에도 이런 서적들이 존재하죠. 현대에 나온 부부관계 강의 서적들이 여기서 기원했다고 보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겠지만 원조라고 말하는 것 정도는 가능하겠네요. 고대 인도의 성문화를 보니 확실히 가까운 지역들끼리 성문화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리스와 로마가 비슷한 점이 많았던 것처럼 중국과 인도도 비슷한 점이 보이죠. 물론 각자 독특한 자신들만의 영역을 갖추고 있긴 합니다. 문명들 사이에서 유일하게 여성이 주인공이었던 고대 인도의 성문화 이야기. 이번 편은 여기까지입니다.